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내심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어, 제가 첫 시간을 너무 길게 가서 두 번째를 좀 빨리 서둘렀더니 또 빨리 끝나고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시간 조절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소적 조직화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국소적 조직화의 원리는 이거는 이제 수학 이론은 아니고 수학 교육 이론입니다. 프로이덴탈이 수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다시 수학 교육에 관심을 가진 시기가 아마 40대나 50대 이렇게 된다고 들었고요. 그분이 이렇게 나이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 국소적 조직화 원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1번, 2번, 3번, 4번에서 뭐 10번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오늘 명제 11번을 이제 학습하는데, 명제 11번을 학습하기에는 2번이 필요한 거예요. 2번이. 그럴 때 그 프리덴탈은 2번을 여기다가 끌어와라. 2번. 명제 2번을 끌어와서 11번을 가르쳐라. 명제 2번을 이용하도록 제시하고 그걸로 11번을 설명해라라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고 안 주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목적은 명제 2번을 외우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또 너는 명제 이 11번을 증명할 때 명제 2번을 이렇게 생각해낼 줄 아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논증 교육의 목적은 주어진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을 명확하게 풍부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학 논리는 쭉 1번에서 10번을 갔다가 11번에 오는 거, 이것은 국소적인 게 아니고 큰 논리죠. 큰 조직화인데, 그런 큰 조직화의 그 능력이 아이들한테는 없다. 아이들은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만 조직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힌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 11번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외심의 그 세 번째 그 선을, 그것이 그 외심을 지나느냐 할 때 삼각형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직접 들이대주고 그걸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외심의 존재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국소적인 조직화 원리를 설명할 때 프레덴탈 책에 바로 요 외심이 나와 있거든요. 외심이 본래 수학적인 증명은 이제 존재성 증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는 것을 보고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수학자적인 그런 증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프리덴탈이 이제 국소적인 조직화 원리를 개발해 낸 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게 이제 내심으로 가겠습니다. 삼각형 내심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이런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상세하게 이제 만든 것이, 여기서는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연결하게 했어요. 좀 힌트죠. 이걸 주고 내심의 개념을 개발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은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거, 내심은 그걸 그냥 해결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직접적으로 과제를 주었다는 거 보시면 알 거고요. 근데 내심에서는 가장 문제가 이 내심의 내저번의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을 애들이 못 찾아요. 그래서 안 보이죠, 반지름이. 외심은 보입니다. 근데 내심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 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는 그 외심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학적 도구를 써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게 합니다.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점을 가지고 내심을 정의하죠. 근데 이 역시 각의 이등분선을 먼저 대두시키는 거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 되어서는 이제 곤란하다. 그래서 수학의 발견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교과서는 이제 내심도 이렇게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보이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세 개는 다 아니고 두 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내심을 정의해서 이제 성질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고요. 수학의 발견은
내심의 뜻과 성질을 탐구하기 4번에서 먼저 또 외심과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먼저 내접원을 추측하게 이 안에 세 변의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려 한다. 동시에 접하는 원.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때 원의 중심이 어디 있을 거냐. 외접원의 존재를 먼저 크게 보고 외접원을 정의해버리고, 이제 내접원이죠. 내접원을 정의하고 내심을 정의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도형 안에 원을 그리는 이런 것은 초등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원을 다룰 때, 초등 3학년은 아직 그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원을 어떻게 그리냐면 동전을 넣고 그립니다. 동전. 그 다음에 이제 뭐 컵 같은 거 이렇게 둥근 모양을 종이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서 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의 모임 또는 집합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없어요. 원을 최초로 배운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보다 더 어린 2학년 때도 정의가 나오는데, 원의 정의는 동그란 모양이에요. 동그란 모양을 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거 한번 수학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한번 정의해버리면요, 그걸 수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정의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이 중심도 배우고 반지름 배웠으면 다시 중심과 반지름으로 원을 재정의해야 돼요. 근데 우린 벌써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원이라 하지 않잖아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모임으로 원을 정의해야 되는데, 이 정의가 너무 초등학교에서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재정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관습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건 나쁜 관습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실 고쳐져야 되는데, 교과서 저자들이 자기 책에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아요. 떨어질까 봐 책이. 그것이 옛날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7차 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이 교육과정은 한번 정의하면 되는데 또 정의했다 해가지고 떨어뜨린 전력이 있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출판사가 지금 다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라 다 절대로 이제 자기 책에다는 그런 정의를 못 넣고 있죠. 그래서 동그란 모양을 하기 때문에 원을 컴파스로 그리지 않아요. 그 최초에 그리는 건 이겁니다. 정사각형을 주고 이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게 해요. 그럼 아이들이 정사각형에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이 작업을 교과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 아이가 하게 되면 보다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고, 이런 요령을 먼저 해요. 이 작업은 지금 이 내접원과 똑같아요. 삼각형에다 하는 건 더 어렵겠지만 정사각형을 택한 이유는 그래도 정사각형이 반듯하니까 원을 그리기가 좀 더 쉬워서 정사각형 가지고 하는데, 지금 외접원 여기서 하는 이 작업도 내접원 하는 작업도 이 삼각형에 똑같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은 처음에 원을 그릴 때 할 수 있는 그런 조작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내접원을 그리게 하고, 2번은 이제 외심에서는 없었죠. 가계 이등분선을 일단 이제 내접원의 존재를 알고 내심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프로이덴탈 국소적 조직화 이론을 끌고 들어와서 가계 이등분선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게 하는데, 이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 교육과정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계 이등분선 성질을 가르쳐라 없는데,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가계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것이 가르쳐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과거에는 있는 책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책들을 보니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가계 이등분선 성질을 작도를 먼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질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선 두 학생의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한 학생은 이제 가계 이등분선을 먼저 그렸어. 가계 이등분선을 그리고 그 가계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같느냐라는 것을 주장을 했죠. 이런 명제를 이제 학생이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록이는 처음부터 요 거리를 같게 만드는 점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같느냐, 이등분선 위에 있느냐, 이렇게 반대 역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각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 이거는 합동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ASA로 끝나죠. 두 변과 사이각으로 끝나는데 또 이 부분이 또 RHS가 돼요. RHS. 그래서 RHS가 여기도 쓰이긴 하는데 하여간 이런 데서 쉽지 않은 증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이제 힌트가 돼서 국소적인 조직화가 돼서 결국 내저번을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 내저번의 존재, 내심의 존재를 설명하도록 하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내심의 방법이니까 의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느끼시면 좋겠고요. 해설서의 그 탐구활동 의도를 보면 이제 의심의 접근 방법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이제 그 내심의 가계 이등분선을 줬다는 거.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을 연결해서 내심이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빼서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좀 도움을 줘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과 내심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다. 크게 그렇게 보시면 의심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다시 이제 내심에다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결국 내심의 위치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은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내저번의 중심 내심이 갖춰야 될 조건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 국소적 조직화의 그런 과정을 찾는 것이고 역시 이것이 핵심인데 그렇게 이제 의심과 내심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답안에서 보면은 종록이 주장은 RH 합동이고 RHS 이제 동엽이 주장은 ASA 합동으로 이제 가능하죠. 아까 제가 SAS로 잘못 봤군요. ASA 합동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내심의 위치를 정확하게 개인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과 연결해서 내심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가는 것이 목적이고요. 수업 노하우를 가면 일본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손으로 그 조작적으로 이제 그리고 또 원을 막 옮겨서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덧칠한 것이 있어서 다만 이제 이걸 그릴 때도 여기 변의 길이를 생각을 하겠죠. 이때는 오히려 변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변의 길이를. 그런 생각 정도로 해서 내심의 존재가 먼저 나오고 내저번의 존재가 먼저 나온 다음에 직관적으로 그걸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으로만 생각을 제한하기보다는 다양한 사고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잡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제 딱 하나만 있다고 단정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아이들이 생각해내도록 하고 여기도 아이디어가 잘 공유되도록 무시되지 않도록 하고 세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기 위해서는 각의 이등분선을 고려한다. 이게 발견이 좋지만 이제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과제를 추가했다는 거, 요저번과 좀 달리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과제가 힌트가 되겠다 그러면 빼도 괜찮습니다. 빼서 한번 강하게 가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한번 뺐을 때 아이들이 전혀 못 오면 그때 이제 2번을 제시해서 다리를 놓아서 그런 질문으로 다시 던져서 가는 방법 두 가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두 모듬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연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어요. 한두 모듬 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 적당히 모듬 활동을 중단하고 전체 공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설명해 내도록 성공한 모듬의 설명을 통해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내심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적당히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적당히가 뭐냐? 언제 중단할 거냐? 제가 쓴 지금 가르친 게 수학 맞습니까는 제가 만든 이론인데 모든 활동 50% 완성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완성론. 제가 수업을 많이 관찰해 보니까 모든 활동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수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타이트하게 수업을 긴장감 있게 끌어가려면 모듬 활동은 한두 모듬 또는 세 모듬 특히 이거는 모듬이 이 내심과
그다음에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연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못할 가능성이 많고 그 수준에 절대 도달하지 못할 모듬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두 모듬 정도, 절반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한두 모듬 정도라도 그게 발견되면 그 아이들을 이제 이용해서 설명해 내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모둠 활동 50% 완성론입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을 긴장감 있게 끌어가는 고민이 이것도 필요한 그러한 것이 내심의 학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과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탐구하기 5번 내심과 내저번. 이것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미리 두 아이를 수학의 발견에서 시행착오는 선생님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애들을 대두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훈이와 택진이를 대두해서 그 두 아이가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뭐 교사가 아니니까, 또 교과서가 아니, 이제 교과서의 정확한 생각이 아니고 질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한때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책이 이런 5개념을 막 제시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그 5개념을 제시한 게 아니라 5개념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 세 내각의 이등분선만을 그렸을 때, 지금 이제 다 이등분선만 있을 때 어떤 아이는 이 중에 IP, 어떤 아이는 IQ, 태훈이는 IP로, 택진이는 IQ로 반지름을 원을 그린겠다 했을 때 이 누구의 조장이 옳은지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 이 말도 페인트가 섞였죠. 누구의 주장도 옳지 않아요. 근데 수학 그동안에 애들의 본 그 선생님들의 그 트릭은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맞는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틀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맞는 이상한 이제 그런 답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완전히 다 틀린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준 거고요. 이런 질문이 수학의 발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이 없는데 답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없다가 답이에요. 답이 없다. 이게 답인데 왜 답이 없느냐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시한 거를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의 경우는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시험 문제는 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 3, 4, 5를 고르는데 답이 없다는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좀 조심하시지만 수업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의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탐구활동 2번에서는 이제 유심과 마찬가지로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종이 접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도록 했는데, 이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이거는 교과서가 전혀 다루지 않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심은요, 외심은 이제 그 세 삼각형에 따라 존재하는 위치가 다르죠. 삼각형 내부에 있기도 하고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빗변에 중점이 있기도 하는데, 내심은 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심은 항상 그냥 예각 삼각형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둔각으로 예심을 설명한 책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의 발견은 이것도 중요하다. 이것 자체도 안에 있다는 것이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똑같이 이제 넣어준 겁니다. 지면이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을 다 각각 접어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접은 반지름을 찾고 그려보는 거, 그리고 왜 갔냐 하는 것까지 이제 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생각이 5번이죠. 해설서로 가보면요, 해설서에서는 내심을 이제 작도로 찾았다든가 종이적으로 찾은 상태 내접원을 그릴 때 내심은 찾아요. 내심은 찾지만 내접원의 반지름을 잘못 찾는 5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일부러 이제 과제를 나중에 집어넣게 됐고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으로 내심을 찾지만 내접원은 세변에 이르는 거리를 찾아 이를 반지름으로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는 것과 반지름 찾는 것이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과제다. 큰 목적이 이제 그거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이렇게 조금씩, 그림에서는 사실
어차피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우길 수도 있고, 약간 넘어갔으니까 민감하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얘 보니까 택진이 주장은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래서 요건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결국은 둘 다 옳지 않다 이런 답이 이제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내저번을 그리려면 내심에서 세 변의 수산의 발을 내려야 된다. 다시 발을 내려서 그 점까지 거리를 반지름하는 원은, 이 말을 명확하게 이제 아이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종이접기는 예각이든 직각이든 등각기든 이제 뭐 다 내부에 하는 거니까 특별히 혼란스러운 건 없지만, 그래도 꼭 이렇게 겹치도록 접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즉 각의 이등분선 위 한 점에서 각의 양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IIF, 그 다음에 IDIF니까 이게 성립한다. 이것으로 이게 바로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는 데가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수업 노하우에 가면 학생들이 그 내심을 찾는 데는 성공적으로 한다. 근데 내저번을 그린 데는 실패를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1번 과제가 이제 원래는 실험 과정에는 없었어요. 첫 실험에서는. 그래서 1번을 새로 추가해가지고 학생들이 내심을 찾은 뒤에 이 각의 이등분선과 선분의 세변이 만나는 점을 그냥 반지름으로 잡아서 작도하는 경우를 일부러 한번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그래서 반지름이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 시행착오를 하면 이제 다시는 반지름 그릴 때는 따로 수산의 발을 내려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과제로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저는 학생들이 해야 될 오류를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짚어주면서 경험하게 하는 게 대단히 좋은 교육이다. 미리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뜨거운 불에 한국의 교육과 일본의 교육을 이제 비교한, 일본하고 비교되는, 이건 다 비교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일본에는 어린 아이들 놀이터 중에 아주 그 위험을 처음부터 전제로 하는 놀이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지역에 생겼는데, 한국은 놀이터가 위험한 놀이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애가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을 지자체가 그냥 두면 아주 그 지자체 장은 굉장히 곤혹을 치를 정도로 난리인데, 일본은 일부러 위험에 처한 놀이터 안에 어린 아이가 그 아주 센 불,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그런 센 불에 쇠를 뭐 젓가락이나 이런 걸 녹여가지고 불에 달궈서 이걸 반지로 만드는 과정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직접 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톱이나 뭐 망치나 이런 것을 막 자유자재로 가지고 이제 하는, 그래서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걸 전제로 만들어진 놀이터에 부모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래요. 이건 제가 1년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 한국 부모가 나와요. 한국 부모는 한국의 놀이터에 가면 그 우리나라도 애들이 노는 놀이터에 톱이나 망치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한국의 부모는 그런 장면에 가면 재빨리 톱이나 망치를 애가 만질 수 없도록 치워낸다 그래요. 치워서 그냥 뭐 공이나 모래나 이렇게 다치지 않는 것 속에서만 하는데, 그런 그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한 경험을 어릴 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위험했을 때 대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불이라는 굉장히 뜨겁고 애들한테 불에 대면 안 된다, 불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손을 댄다, 뜨겁다, 이걸 말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2~3살 어린 아이들한테 해서 그렇게도 안 하고 대개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못 가게 처음부터 막아 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는 데리고 가요. 저는 제 손주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손을 뜨거운데 대게 해요. 물론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고 가까이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면서 얘가 자기가 손이 뜨겁다는 걸 느끼면서 손을 빼는 걸 이 경험을 시켜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더 가까이 가라 일부러 하면 저 할아버지 안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그 장면에 불이 있어도 걔가 절대 거기 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 불 주변을 이렇게 막아놔야 되는 계속. 그리고 아이는 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을 뚫고 들어가려는 거. 선풍기 같은 것도 망으로 다 막아 놓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 들어갈까 봐. 저는 내 손가락을 선풍기 안에 이렇게 살짝 해서 선풍기 돌아가는 팬에 살짝 닿게 해요, 닿게. 그러면 애가 약간의 아픔을 느껴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 절대로 그 선풍기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시키지 계속 망을 씌워 가지고 그럼 그 애가 그 망을 뚫어서 막 손가락 넣으려고 계속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경험을 시키는 게 최고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 오류의 학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수학의 발견도 그런 철학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 특히 일본에서는 애들이 둘 다 맞았다고 하는 경우, 그냥 맞았다, 그냥 비슷하니까 또 한 사람만 맞았다, 둘 다 틀렸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둘 다 틀렸다고 답이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 사람만 맞았다, 이게. 주로 근데 이게 왜 택진이 주장이 맞았다는 저는 시각적으로 잘 못 느끼겠는데 애들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진이 주장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택진이를 많이 고르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애들은 또 뭐 IQ로 그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시각적인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볼 때 비슷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그게 반지름이 아닌데도, 정확하게 수선의 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오류를 아이들은 뭐 중학교 3학년까지 충분히 많이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는 항상 맞다, 이런 생각을 애들이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둘 다 틀린 주장을 제시했는데, 수학의 발견을 경험한 아이들은 아마 이제 항상 모든 게 다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그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이 중에 반드시 답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답이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하면 애들은 이제 그 1, 2, 3, 4, 5에서 1, 2, 3, 4가 틀리면 5번이 답이라는 이런 그 발상을 이제 버릴 수 있겠죠. 끝까지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다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의 폭이 깊어지고 이런 깊이 있는 사고를 만들게 하는 것이 저는 수학교육의 목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제시했고요. 삼각형을 일부러 약간 이등변 삼각형 가깝게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 그 대변에 중점을 지나고 수직 이등분하는 그런 느낌을 약간 들도록. 근데 너무 또 그런 느낌이 들면 또 진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느낌. 옆으로 이제 이등분선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특히 각 B가 꼭지각이 되게끔 그 이등분선이 AC와 수직으로 만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마 택진이 것이 이것인데 그렇게 육안으로 이제 학생들은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애들이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가르칠 기회를 삼는 것이 선생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서 보면은 의심의 위치와 비교해서 학생들은 내심의 위치도 삼각형 모양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과서는 경험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일부러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다 조사도 했다는 거. 기존 교과서가 이제 의심에 대해서만 세 가지 하지만 우리는 내심에 대해서도 이제 했다. 근데 애들은 내심에 대해서도요, 많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고 내심은 위치가 의심처럼 이게 다 다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지 않고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할 우려가 있는 것을 그런 답변도 나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업 연구를 보면은 오류나 실수를 허용하거나 이용하는 수업. 일단 허용하는 것이 더 어렵고 이제 이용하는 것은 지혜죠. 둘 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썼던 글에는 실수는 아이디어 뱅크다 이런 말을 썼어요. 선생님은 교사는 아이들의 실수를 먹고 산다. 제가 썼던 다 글입니다. 애들이 실수를 해주면 수업은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실수는 아이들의 접촉성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접근 가능성이 넓어져요. 왜냐하면 실수라는 것은 생각, 아이디어, 다양한 생각이고 정해진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풋풋하죠. 그래서 많은 애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실수라고 느끼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 교육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주 중요한 교실의 사회 문화다. 그리고 이것을 3월부터 학기 초에 잡아야 돼. 우리 선생님은 실수를 허용하는구나. 오류를 틀려도 괜찮아. 라는 것을 하고 그 실수를 이제 잘 다스리는, 실수로 인한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는, 또 실수를 또 이용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애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것이 3월에 거의 1주, 2주, 3월 15일 이전에 결정이, 아이들이 그걸 느껴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다. 그것을 그때 인식시키지 못하면 아이들이 실수를 꺼려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교실 가면 애들이 손 많이 들고 막 이렇게 저요저요 하지만 중학교는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실수의 경험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으로 그렇게 봐요. 내가 발표했을 때 내 생각이 존중되지 않고 비난으로 돌아왔어. 또는 틀렸다고 왔어. 인격적으로 좀 기분이 상했어. 그런 경험이 차츰차츰 수업에서 멀어지는데, 제가 초등학교 수업을 컨설팅할 때는 한번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그 중학교 올라오면,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만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손 드는 거 굉장히 보기 힘들다. 근데 초등학교는 손을 많이 들지 않냐. 근데 초등학교도 중학교 올라오면 손을 안 드는 것으로 봐서는 초등학교도 점점 고학년을 올라갈수록 손을 안 들 것 같다. 그러면 그 꺾이는 지점이 몇 학년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초등학 선생님들 답변이 명확했어요. 몇 학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학년 때부터 애들이 이렇게 손을 안 들어서? 네. 답변은요, 저도 한 5학년, 6학년, 고학년일 걸 줄 알았었는데 2학년이래요. 2학년 때부터 손을 안 든대요, 사실은. 그럼 그 이후에 손을 잘 드는 교실은요, 그 선생님이 그 문화를 조성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초등교과서가 초등학교 교실이 손을 드는 게 아니래요. 가장 나쁜 교실은 2학년 때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날의 수업의 과제가 또 결정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 2학년, 마침 2학년 교실에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오늘 이제 나한테 보여준 수업은 1시간이지만 1, 2, 3, 4, 5 이렇게 2학년이니까 오후 수업이 있더라고요. 오후 수업까지 오늘 망한 수업이 있었냐? 망한 수업이 있었대요. 애들이 아무도 답변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막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도덕 수업이래요. 도덕 수업에서는 애들이 말하지 않는데요. 왜 말하지 않느냐? 뻔하기 때문에. 도덕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버스 정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뭐예요? 그 토론해보자. 토론거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줄 서야 돼. 새치기 하면 안 돼. 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룹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뭐 애들도 손을 들어 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답을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생각도 아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안 하게 되는데, 왜 2학년 때부터 안 하냐 했다가 이제 물었더니, 그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2학년이 되면 점차 자기를 알아가는데, 자기를 알아가기 때문에 자존감이 생기고 그것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점점 그런 상처가, 이제 무시당하면 상처가 되고 틀리면 막 비교되고 하는 것이 2학년 때부터 생긴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손을 안 드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초등에서 훨씬 더 어려운데 그런 걸 잘 해내는 분들이 이제 초등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학기 초부터 아이들을 허용해 주는. 초등 선생님들은 애들을 굉장히 그 중등 선생님들보다 담임 제도이기 때문에 거의 부모와 같은 그런 분들은 수업을 잘 하시고 또 애들이 그런 관계 형성되는데 벌써 3월에 이제 다 형성되는 거죠. 3월에 결정되면 1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이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3월 달에 수업의 운영 규칙, 운영 방식, 학생의 질문 방식, 교사 질문에 대응하는 학생의 자세, 모둠 활동 규칙, 전체 공유 활동 방법, 수업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만드는데 이런 것을 수업의 사회 문화를 안다. 제가 어떤 한 중학교를 컨설팅 한 3, 4년 했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국어 선생님은요. 제가 수업을 가 깜짝 놀랐어요. 국어 선생님은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3월을 내내 애들이 발표할 때마다 발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근데 3월 동안 안 돼요. 고쳐지질 않아. 이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국어 시간에 발표하는 그 방법이나 논리적인 설명이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경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 5일 날쯤 거의 식목일 근처에 갔는데 그날도 그 선생님은 수업 문화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지.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선생님 슬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도 자기 그 수업에서 내가 원하는 수업 규칙을 아직 아이들이 충분히 습득하지 못해서 자기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 수업은 뭐 일사천리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진도를 늦추고 계속 그 발표하는 모둠 활동하고 발표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다. 4월 달까지도 가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의 그 오류나 실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오류 실수를 잘못 처리하면 상처, 이것 때문에 이제 수업에서 떨어진다. 근데 오류나 실수가 굉장히 창의성이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캐치하면 그거로 인해서 수업이 토론이 되고 수업이 기하는 바가 이제 많아지면 그 오류한 아이가 자기로 인해서 오늘 수업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그걸 가지고 선생님 반드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논란을 할 수 있는 건 창수가 지금 이런 발상을 했는데 그 발상이 결론적으로 오늘 이 수업에서는 틀린 거지만 그 발상 자체가 오늘 우리한테 준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활발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유발하는 성공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오류가 일어나면 학생의 오개념이 딱 나타나면 그날은 수업을 포기했어요. 그 오개념을 가지고 내가 계속 애들 더 꼬이게 더 나쁜 오개념 만들게 계속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오개념을 해결하고 나면 진도는 하나도 안 나갔지만 애들이 그 수업 후에는 아주 그 만족스러운 그 수업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이 진도가 늦어지면 그 다음 시간은 그냥 막 일방적으로 강의에서 빨리 끌고 와서 진도는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1시간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하고 얘기하는 것이 존중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 그리고 실수를 스스로 경험하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는 거죠. 실수는 실수가 다스리는 거지 실수는 가르쳐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철저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2학기는 우리가 방학 때문에 빨리 시작했고요. 또 진도가 이제 보니까 빨라져서 2학기는 2주 후에 9월달 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9월 4일 날 아침 9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의심과 내심에 관한 6단원 스테이지 6에 대해서 3시간 동안 공부한 거 잘 기억하시고 2학기 수업에 도움되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겪으면 이후에 다른 도형 수업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밖에 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